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수업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 1차 함수, 중2 때 배우지. 사실 그 전에 정비례와 반비례부터 함수를 배우긴 해. 하지만 그걸 함수라고 생각하긴 좀 쉽지 않지. 자, 그리고 중2 때 1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고2 때 3, 4차 함수를 배우고 거기서 바로 이제 뭐 미분이라든지 그래프의 유형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근데 그 전에 사실 수원에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함수들을 배워.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 가면은 뭐 그 함수들이 다 곱해져 있는 함수들까지 나오게 되지. 자,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해볼 거야. 1차 함수. 1차 함수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fx는 ax 더하기 b가 1차 함수다 이렇게 배웠어. 지금 선생님이 쳤더니 여기 1x 더하기 1로 나오지? 그러면은 이 숫자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위에 a가 바뀌고 b가 바뀔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봐. 자, 일단 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y축에 이렇게 뭔가 붙으려 그래. 그러니까 y축이 가까워진다 그러지? 자, 근데 a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거의 x축과 평평한 직선이 가까워져. 그러다 다시 또 작아지면은 또 다시 반대쪽으로 y축하고 가까워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알 수 있는 사양은 일단 0,1은 변함없이 지난다. 이 a라는 애가 변하든 어떻게 변하든 0,1은 항상 지난다는 거야. 그 0,1에 그럼 영향을 주는 숫자는 뭐겠어? 이 b겠지. b가 올라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어진 정도는 그대로 평행하게 그냥 위로 올라가지. 즉 우리가 말하는 그 y절편이 변하는 거야. 자, 그래서 1일 때 좀 더 보면은 결국 a는 이렇게 가파라진다. 즉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 이 a가 영향을 주는 건 뭐다? 기울기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전에 이 함수라는 거는 이 y는 ax 더하기 b, 그러니까 y는 fx, 즉 y는 ax 더하기 b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다 모아놓은 거야.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다 그러지.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 관찰해본 바로 의하면 a가 변할 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파라진다. 즉 a가 기울기를 결정짓는다. b는 y축과의 교점인 y절편을 결정짓는다를 추측해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정확히 a가 기울기가 되냐?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부터 알아야 돼. 일단 기울기의 정의는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이야. y는 ax를 먼저 봐봐. 그럼 똑같이 기울기를 4x라고 했을 때 지금 두 평행하지. 근데 얘는 정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자, 그때 x가 만약에 1만큼 변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에서 2로 변화했다고 치자. 그럼 y는 4에서 8이 되겠지. 그러면 y는 4만큼 커지는 거야. 근데 x가 1에서 3만큼 커졌다? 그럼 y는 4에서 12만큼. 즉 8만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비율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 값이 4가 나와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더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y의 변화량이 커지겠지. 따라서 그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걸로 기울기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 이게 지금 1차 함수의 성질이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볼 건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얘도 위에서 지금 a를 4로 설정해놨고 1차 함수에서 b가 1이 됐기 때문에 지금 4, 1이 됐고 c까지 1로 잡은 거야.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c가 변화하고 있어.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그냥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c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냥 밑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결국 상수항은 모든 함수의 상수항은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편하게 보려면 0으로 잡자. 자, 그럼 y는 4x제곱 플러스 x야. 0,0을 지나는데
이게 자세히 확대해보면 0,0도 지나지만 다른 어떤 한 교점도 지나. 그게 우리가 아까 본 4x 플러스 1과의 교점이 있네. 그림상에는 딱 그렇지. 마이너스 0.4와 0.2 사이에 어떤 x절편, 아까 그 4x 플러스 1의 x절편, 즉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0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과 아까 구한 이 초록색 식과 지금 깜빡거리는 이 식 있지? 이 식과 지금 이 깜빡거리는 이 이참수의 식을 연립하면 그 중에 하나의 해가 뭐다? 여기 있는 이 교점, 두 교점을 보면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 전에 우리는 이참수를 알아보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이참수는 왜 포물선이라고 부를까? 일단 포물선이라는 거의 국어적 정의는 물체를 쏘다라는 포자의 의미를 가져서 포물, 물체를 쏘는 선, 그 궤도를 의미해. 우리가 대포를 쓰면은 대포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지.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럼 그 대포, 그 총 또는 무슨 공이 날아갈 때 그리는 선의 궤도들이 다 포물선이라고 해. 물체가 날아가면서 그리는 선이니까. 그럼 수학적인 의미는 뭘까? 수학적인 의미, 포물선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도 있어. 일단 2차원적인 기하학에서 의미하는 바로 의하면 어떤 한 좀 하기 쉬운 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2차 함수를 그려볼게. 다른 거 좀 신경 쓰이는 건 지울게. 자, 이렇게 포물선을 그렸어. 자, 그럼 이 포물선이 어떤 선이냐면 어떤 선을 딱 잡아. 자, 이렇게 선이 있지. 먼저 2차 함수를 잠깐 생략하면 그때 여기 점이 있어. 근데 이 두 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른 점 하나를 더 찍을 거야. 어딘가에 찍었는데 선이 아닌 선분 CD는 이제 선생님이 나타내려는 D는 이 C하고 D에서 여기 직선 AB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게 서로 같은 지점이야. 지금 위에 그림에서 선분 CD는 선분 DE 이렇게 되겠지. 지금 보면 선분 CD는 2.83이고 선분 D는 2.8이야. 대략 비슷하지.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점을 어딘가에 잡아볼게. 이번엔 이쪽? 한 이 정도 잡으면 되겠는데?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대 3이지. 그럼 지금 CF의 길이가 몇이겠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 친구들은 여기가 5가 된다는 걸 알 거야. 근데 여기서 F에서 이 선 사이의 거리, 지금 이것 또한 거리가 5네. 자, 그러니까 CF는 FH랑 같으니까 해당하는 점이고, 우리가 어떤 걸 그리는 거냐면은, 즉 결국 그런 점들을 딱딱딱 찍어봤을 때 대충 이런 식으로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구했던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시 볼게. 자, 어때? 지금 선생님이 약간 점을 좀 약간 못 집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찍은 점들을 이 포물선이 거의 다 지나지. 즉 포물선의 정의는 어떤 그 초점,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 그림에서 C점과 거리가 선분 CP의 그 길이가 그 점 P와 밑에 있는 이 직선 사이의 길이랑 똑같은 점들, 그걸 만족시키는 그 점 P들을 모두 집합시켜 놓은 게 결국 이 포물선이 되더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수학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까 국어적인 표현을 본 거, 물체가 날아가면서 그리는 선, 이 부분이랑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정확히 생각해 보려면 한 차원, 진짜 한 차원이 아닌 몇 차원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그렇게 해봐야 사실 그 답이 나와.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렵고, 포물선의 정의가 정확히 이런 거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나중에 4차 함수 중에서도 이런 2차 함수 비슷한 포물선이 생겨. 그게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y는 x 4제곱.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 빨간색 선 또한 포물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엄연히 이건 포물선이 해당하지 않는 거야. 왜냐? 어떤 선과 어떤 점, 아까 그 포물선의 정의라고 했던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과 점이 존재하지 않거든. 따라서 이 생긴 게 포물선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물선은 아닌 거야. 자, 그 점들을 다 삭제해 볼게. 이게 2차 함수였고,
이차함수가 포물선이 되는 거지만 포물선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차함수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은 지금 이 그림을 봐봐. 포물선이 약간 45도 정도 기울어진다면 그 친구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하지만 45도를 기울이든 90도를 기울이든 이 도형이 포물선인 건 사실이야. 이제 이 선을, 이 포물선 밑에 있는 이 직선을 준선이라 그러고, 아까 그 0,1쪽에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초점이라고 불러. 심화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 포물선이 기울어지게 되면, 함수를 벗어나게 되면 그 그래프의 식이, 등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거야. 자, 그럼 이걸 넘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은 여기까지지만 그 이상의 함수를 배우지 않지만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좀 더 알 수 있는 함수들이 많이 있어. 자, 그게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야.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는 건데, 사인 여기 딱 있지. 여기서 이 각도를 미지수로 잡는데, 사실 각도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 각도 또한 수치 표현을 할 수 있지. 라디안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는 이 각도를 수치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럼 그때 그 라디안의 단위에 해당하는 그 수치화가 들어갔을 때 이제 함수값이 나오겠지.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물리에서 파동 같은 느낌도 다 이런 함수를 그려. 사인 그래프, 우리의 그 심장박동 그 그래프 또한 그런 식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든. 그럼 이 x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은, 자,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불러. 그냥 우리는 파이라고 쓰지. 1 라디안의 정의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 쳐보면 돼. 1 라디안의 정의를 말로 설명해주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도야. 근데 결국 그게 파이 라디안이 돼버리면 그게 180도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따라서 이제 사인 파이가 되면 0이 되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선생님이 찍는 이 점 보면은 이게 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3.14.0이라고 나오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3.14159 이런 이 숫자가 뭐야? 그 원주율 파이인 거야. 여기를 새로운 점을 여기 찍으면 이 뒷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3.14의 2배인 6.28. 즉 다시 말해서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사인 함수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 이걸 주기함수라고 하지. 그래서 주기는 반복되는 최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언제든지 해도 수학에서 맘만 먹으면 각도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 함수가 벗어나게끔 할 수도 있겠지. 코사인 그래프도 사실 똑같아. 코사인 x 모양은 똑같은데 어때? 약간 왼쪽으로 움직인 기분이지. 왜냐면 코사인은 0,1이고 얘도 결국 360도를 돌고 돌면 그 각도는 똑같잖아. 한 바퀴 그냥 제자리 돈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함수를 그려. 탄젠트도 마찬가지. 근데 탄젠트는 모양이 특별하지. 자, 탄젠트 x를 보면은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중학교 때 2차 함수까지.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이 함수도 배우고 그 이상으로 지수함수를 배우기도 해. 지수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항함수를 보면은 밑에가 미지수였고 지수는 자연수였어. 근데 여기 있네. 대표적인 이 상수인데 여기서 2는 문자가 아니라 상수야.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좀 다 지울게. 자, 지금 이 함수를 보면은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y좌표가 0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0이 아니야. 이건 0에 가까운 수야. 확대를 해보면 알 수 있어. 자, 이제 보인다. 약간 띄어져 있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x축이랑 이 그래프가 겹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겹친다는 거. 근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라서 이렇게 땡기고 보면 결국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나오게 돼. 그래서 이럴 때 x축 같은 이 선을
이 함수의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부르지. 자, 우리가 이미 점근선을 사실 반비례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기도 한데 지금은 그것보다 얘는 하나의 초월 함수라고 불러. 지금 여기 1까지 오는데 값이 점점 서서히 커지다가 완전 가파라지게 이렇게 지금 증가를 그리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수정을 해서 2를 바꿀 거야. 상수 3의 x승, 3의 x제곱 그래프, y는 3의 x제곱 그래프. 그래도 어쨌든 x가 0일 때 1을 지나지. 따라서 중학생들은 사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수학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 선생님이 유튜브로 전에 알려줬었지.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 그러니까 항상 2점을 지나는 거지. 그리고 x가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로그 함수는 아직 생략. 로그 함수라는 함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걸 선행한 친구는 역함수가 뭔지 알 거야. 3의 x제곱을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지금 얘도 고1 거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범위만 적당히 잡아주면 역함수를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역함수가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로그 함수가 되는 거거든. 뭔지만 보여줄게. 됐다. 자, y는 로그 3x. 아까 이 3의 x제곱 그래프랑 어때? y는 x라는 이 항등함수와 대칭축으로 잡고 있지. 이 항등함수 y는 x라는 이 선을 대칭축으로 잡고 y는 3의 x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로그 3x라는 함수는 지금 서로 대칭 그래프야. 따라서 이제 고1 과정에 의하면 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임을 알 수 있어. 오늘 선생님과 해본 내용은 1차 함수가 왜 직선일까? 와 2차 함수 포물선의 정의, 그 이상의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함수들을 짚어봤어. 자, 오늘 한 것이 이제 중등과정의 함수인 거였고 다음에 선생님이 고등과정 함수를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아마 선생님의 제자 같은 장난꾸러기가 대신 대사를 읽어줄 거야. 근데 그 친구도 커서 꼰대가 좀 심할 친구여서 말투가 상당히 꼰대끼가 있는 친구라 지켜보면 재밌을 거야. 다음에는 그 친구가 읽어주는 컨텐츠로 만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